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과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여러분들에게 조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흥거리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많이 가셨나요? 저는 평소 자주 가던 PC방, 노래방 같은 곳을 대신해서 공원에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조경에 대해 조금 알고 계신가요? 조경이라고 하면 그냥 나무를 심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던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가던 그런 공원이나 녹지 시설들이 저희 조경이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는 오늘 공원을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조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모든 분들에게 추모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공원은 부산에 위치한 제한유엔기념공원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왜 부산에 있는 공원에 대해 소개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도 대구에 있는 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의 다른 조가 이미 선점을 해버려서 대구에 있는 공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를 대신해서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그리고 마침 저희 조에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제한유엔기념공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부산 제한유엔기념공원의 협조를 받은 부산 제한유엔기념공원 홍보물 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자 유엔 안보리는 세계 자유평화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유엔군 참전을 결의한다.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9월 28일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22개국 175만 5천여 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약 4만 1,000명이 희생되었다. 3년 1개월여를 끈 한국전쟁은 20세기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로 기록된다. 전쟁 중에 유엔군 사령부는 인천과 개성 등 6곳의 임시묘지에 유해를 안장했고 이후 1951년 1월 18일 부산에 묘지를 조성한다. 전쟁이 끝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젊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유엔 본부에 제한 유엔 기념 묘지 설치를 제의했고 1955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195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은 유엔 기념묘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이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은 1951년 1월에 유엔군 전사자 안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한 묘지로
1954년까지 약 1만 1천 구가 유엔군 묘지에 묻혔습니다. 유엔군 묘지는 누구나 평등하여 주묘역은 신분 혹은 계급에 따라 묘역의 위치를 달리하는 현충원과 달리 모든 묘의 구성과 규모가 같습니다. 1955년 대한민국 국회는 토지를 유엔에 영구히 기증하자고 건의하였고 1959년 유엔 기념묘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 간의 협정이 체결되며 유엔 기념공원이 완전히 유엔 산하의 시설이 되었고 이를 통해 묘지에서 공원으로 정식으로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공원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에이펙을 계기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추모비, 녹지시설 등 새로운 시설을 재단장하여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원이 탄생하였고 11개국이 관리 예산을 분담해서 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절반 가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개국은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국가 11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에는 의미를 가진 상징물이 많습니다. 정문, 추모관, 그리고 추모 명비 등이 있습니다. 모두 좋은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이지만 저희는 이 추모 명비에 눈이 많이 갔습니다. 추모 명비는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벽으로 반사 연못 안에 핀 연꽃과 전사자의 철모를 형상화한 조각은 현재의 푸른 하늘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정신으로 가져와졌음을 상징합니다. 또 반사 연못 안에 있는 기둥이의 꺼지지 않는 불꽃은 그들의 명예와 희생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유엔 기념공원에는 연못, 메타세카이아 길 등 녹지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구역별로 나무의 모양과 식재 장소가 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구역에 동시에 있는 나무도 있지만 그런 나무는 한 구역에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상징구역, 주묘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구역에 당종료가 있습니다. 야자나무과의 나무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유엔기념공원은 처음에 조성이 되었을 때 서양식 묘지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양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식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종료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나무가 돌아가신 참전용사분들이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식재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나무는 목련입니다. 목련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꽃을 피우고 은은하게 향을 풍깁니다. 저희는 이런 목련의 모습이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가져야 할 이곳에 알맞기 때문에 식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련은 추운 겨울 동안 종족 번식을 위한 꽃눈을 지키기 위해 꽃눈을 푹신한 털로 덮어서 보호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지만 그 꽃은 잎을 만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는 애틋함과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참전용사분들이 저희를 위해 싸우다 끝내 휴전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추모하기 위해 식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묘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나무들은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 가이즈카 향나무는 주묘역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 추모 공간이라는 특성상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통일성을 갖춘 모습이 효율적이죠. 이 가이즈카 향나무는 전정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추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성을 갖추게 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이 나무가 식재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나무, 구골나무입니다. 구골나무는 주묘역의 앞쪽에 울타리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골나무는 가지가 짧고 잎이 무성해서 울타리로 적합한 수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처럼 식재를 한 것 같고, 또 상록화렵수로 1년 내도록 푸른 잎을 가지고 늦가을부터 겨우내에 진한 향기를 가진 흰색 꽃을 피웁니다. 저희는 이러한 나무의 특성이 겨우내 참전용사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푸른 잎으로 진한 향기의 꽃으로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입갈나무입니다. 흔히 히말라야 시다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꽃말은 보고 싶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먼 타국에 있을 때, 심지어는 집 밖에 있을 때면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나무가 가진 꽃말은 저희에게 참전용사분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녹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녹지 지역에는 위령탑, 추모명비, 연못, 무명용사의 길이 있습니다. 우선 유엔군 위령탑 주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엔군 위령탑의 주변에는 메타세커이아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메타세카이아는 나무의 높이가 높고 수영이 우아하여 가로수로 식재가 되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유엔기념공원의 모습을 우아하게 형성하기 위해 식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과거의 묘지에서 현재는 공원의 개념도 띠고 있는 이 장소를 일반 시민들도 산책을 하며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메타세카이어로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피톤치드와 같은 물질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이 배롱나무는 백일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백일홍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한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해마다 처녀를 이무기에게 바치는 한 오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용사가 자신이 이무기를 해치우겠다며 자원했고, 해치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해에 바쳐질 뻔한 처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보훈의 의미로 용사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용사는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며 100일을 기다리면 돌아오겠다 하였죠. 그리고 돌아올 때 흰 깃발에 배로 오면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이고, 붉은 깃발에 배로 오면 패배하여 죽음으로 오는 것이다 하며 떠났습니다. 이윽고 100일이 되던 날, 처녀는 붉은 깃발에 배가 오는 것을 보고 절망하여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은 이무기의 피가 묻은 깃발이었고, 용사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후 처녀는 무덤에 묻혔고, 그곳에서는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100일 기도를 하던 처녀의 넋이 피었다 하여 백일홍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100일가량 계속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설화의 처녀가 전쟁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먼저 전사하신 참전용사분들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이 나무가 식재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길로 가보겠습니다. 무명용사의 길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104명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무명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길입니다. 무명용사의 길은 10일이라는 숫자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1개의 물계단, 수로 위쪽에 11개의 분수대, 수로 가에 늘어선 11그루의 소나무는 유엔기념공원 안장국 11개국을 의미하고, 양쪽으로 각 11개씩 22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무명용사의 길에 왜 하필 소나무가 심겨져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록이라는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나무는 1년 내도록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이름과 신분을 찾지 못했지만 그들 또한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푸르게 잊혀지지 않으며 마음속에 기억하겠다는 의미에서 무명용사의 길에 소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기념공원에는 두 곳의 연못이 있습니다. 1과 2입니다. 저희는 연못 2에 있는 수양버들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수양버들은 사진에서 보듯이 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시선을 아래로 끕니다. 그래서 수변 공간에 식재를 하면 운치를 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저희는 이 수양버들이 이전의 추모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던 상징구역, 주묘역과 달리 휴식을 취하며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식재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유엔기념공원을 돌아다니며 수목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장된 국가들을 상징하는 수목의 부지였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의 모국을 상징하는 수목이 자신들의 묘지에 식재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참전용사분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정말 멋진 공원이었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은 오리와 거위가 살고 있고 다른 철새들이 드나들 수 있는 생태적인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한유엔기념공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연과 생태를, 즉 망가져가는 자연을 복원하고 보존해주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고 시민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9.11 테러 사건을 아시나요? 9.11 테러 사건은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충돌하여 붕괴시키고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의 일부를 폭파시켜 수천 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현재 그곳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 나무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로 공간을 형성하여 이곳이 추모의 공간이라는 것을 드러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6.25 한국전쟁기념관도 주변에 많이 식재된 나무들이 이곳의 목적을 드러내줍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만들어 이곳이 추모의 공간임을 나타내죠. 이처럼 조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이라는 것은 자연 소재가 가진 이야기, 그리고 특징을 이용해서 공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또는 공간의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앞으로 이 조경이 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한다면 현재보다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조경이 많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계명대학교 김수봉 교수님 아래에서 공부해 나갈 생태조경학 전공 이승희, 이채빈, 장인석, 장재현이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의 10주년을 축하하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마친 육조조장 이승희입니다. 저희 학과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10주년에 들어온 새내기인 만큼 앞으로 더욱 멋진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생태조경학과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10주년, 20주년, 30주년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이채빈입니다. 우선 계명대 생태조경학과의 10주년을 너무 축하드리며 저는 아직 한 학기밖에 수업을 듣지 못하였지만 존경하는 교수님들 아래서 열심히 배워서 더욱 학과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